네,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가 오늘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1년 7월 초 명 씨를 처음 소개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명 씨는 오늘 한 언론에 나와 2021년 6월 18일에 처음 연결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매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시로 통화했다는데 소소한다. 대선 이후로 그러면 아니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서 뜨문 윤 대통령 부부가 먼저 전화를 해왔고 매일 판세 분석과 전략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듣기 위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연결이 된 건 2021년 6월 18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입당하기 전이었어요. 같은 해 7월 초 명 씨를 처음 소개받았다는 대통령실 해명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이런 명 씨, 지역 정치권에선 이미 표만 들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면. 경선을 마친 뒤엔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일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직함이 뭐 필요해요. 내 명태균이가 직함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림자인데 무슨 직함이 있어. 그림자가 명함이 있으면. 명 씨는 자신을 허세 또는 사기꾼으로 표현한 여권 인사들을 되레 비꼬았습니다. 김재원 이야기 하길래 그 사람이 그저 코바나 컨텐츠를 가봤겠어요. 아크로비스타를 가봤겠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 대통령 집에 문을 딱 열면 개새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의혹이 불거졌던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해선 내가 마음 먹었으면 안 됐을 것 같으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이거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윤 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연기나 잘하라니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갈라섰다는 분석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원래 했던 사람이 명태균 씨 본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기나 잘해라는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윤 후보 측을 연결했던 게 본인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조언에 따라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막대한 영향 행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명태균 씨의 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오늘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서초동 사저 방문은 물론이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대통령 부부와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고요. 상당한 친분을 과시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셀 수 없이 갔죠. 제가 거기 연결이 된 거는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그 한 6개월.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성주 의원님, 이런 사이면 상당히 가까운 건데 가깝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까운 게 해가 될 리도 없고 또 명태균 씨를 안 만나야 될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이적 단체 뭐 두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정치 브로커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는 따져보면 정치에 처음 입문하면서 그 누구라도 본인들한테 뭔가 해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 의도에서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애써 뭐 지금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공산이 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부부와 이만큼 가까웠다. 그러면 가까워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본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부분들을
자랑하면서 주변에 스피커폰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피커폰이라는 거는 본인이 누구한테 들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대통령 후보가 가깝다. 녹음한 걸 더 들려줬다는 그런 녹취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 부부 최고의 권력자와 친분을 과시해서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았냐.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보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9월 5일 날 첫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이후에 10월 14일까지 명태균 씨가 각 언론에 흘린 내용들만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하고 친했고 대선에 이렇게 했고 당내 경선도 이렇게 했고 누구를 몇 번 만났고 서울시장 자체도 내가 만들었다. 저는 허풍일 가능성이 한 7, 80%는 된다고 봐요. 네. 하지만 20에서 30%는 본 뼈대는 있다. 뼈대는 있고 제가 봐서는 보통 여의도의 정치 브로커들이요. 제사를 참여를 해서 제사상을 한 번도 차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사에 참여해서 절만 해본 사람들이 꼭 내가 제사를 다 치렀다고 이렇게 헛불 떠는 사람이 많은데 명태균 씨를 보면 최소한 홍동백서 정도의 제사상의 음식 정도는 차린 경험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그 사실들을 지금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통해 22년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좀 저희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사상에 제사 음식을 놓아본 사람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풍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반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남의 빈도 아까 뭐 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같은 반에 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같은 학급을 다니는데 그 학급 친구 중에서 가까운 친구도 있고 그 얼굴은 알죠. 하지만 가깝지 않다 이거는 또 확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만나도 이게 의미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만남의 양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만남의 질, 양이 아니라 질로 보면은 이건 신뢰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오세훈을 내가 만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윤 대통령 부부가 찾아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 이준석하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본인이 만들었다. 이거는 명태균 씨가 말이라서 우리가 아는 거지 말 아직 우리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사실 사기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전과가 산범이라는 게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창원시장을 모르면서도 창원시장을 안다고 하면서 창원에 있는 공무원한테 3천만 원과 골프채를 받았었어요. 그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사기도 있고 또 선거에 2번 개입해가지고 벌금 600과 1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선거관리심의위원회에 고발당해가지고 4번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냐를 보려면은 과거를 보면은 전과가 3범이나 되고 여론조사 업체도 고발 4번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걸 네. 감안해서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행적도 봐야 된다. 김보혜 의원님, 예. 초반에 명태균 씨는 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올리다가 언론에서 취재를 하면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공표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아예 생방송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고 점점 방식은 강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제가 명태균이라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고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하는 모든 언행 단 하나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의 안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발언 수위도 보면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 한 달 안에 탄핵하야 될 수 있다. 최고조의 협박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농담이다라고 뒤집었거든요. 예. 이건 그 이른바 외교 전략에도 있는 광인 전략, 미친놈 전략인 거죠. 나 건드리면 너도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이 최대치로 갈등을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음 날 농담이라고 한 것은 협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오늘 인터뷰도 잘 들어보면 두 가지는 삭 피해 갑니다. 하나는 자신이
법적으로 걸릴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문했다. 나는 시나리오 쓰는 작가였을 뿐이다. 많이 만났다. 근데 뭐 거기서 법적으로 걸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나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문제 많거든. 대선 문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 빙산의 일각이야.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건들지 마.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하는 거 봐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인터뷰 수위, 발언 수위 이런 걸 조절해 가겠다. 네. 이런 의도를 노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김종인 감독, 이준석 연출, 시나리오는 명태균인 나, 대통령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 캠프나 컨설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 겁니다. 후보가 이제 캠프에 있어가지고 최종 결정돼서 올라온 일정이나 이런 거를 바꿔버리면요. 캠프가 선거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안쪽에서 늘 말하는 게 후보님은 그냥 해주는 대로 따르기만 해라. 연기만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많은 캠프에서 합니다. 이게 예. 굳이 꼭 명태균 씨만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은 있는 거고요. 즉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는 컨설턴트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후보를 뭐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이런 거의 증자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명태균 씨가 우리 서영주 의원을 그 캠프에 써달라고 추천을 해요. 근데 후보님께서는 미리 서영주 위원님을 쓰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과연 명태균 씨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쓴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원래 마음이 있었으나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해서 한 것.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명태균 씨는 자기가 추천해서 됐다고 그럴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캠프 내에서. 근데 문제는요. 보통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컨설턴트들은 자기가 허풍선이처럼 들릴까 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추천해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특이점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죠. 명태균 씨는 내가 누구도 만들었고 내가 누구도 만들었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믿기 힘든 이야기를. 근데 이분이 그럼 뭘 믿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서 저는 오늘 나온 인터뷰에 해답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듣기에 엄청난 측근이에요. 엄청난 측근이면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 친분을 고리로 해서 내가 이걸 좌지우지했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인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